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작년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영화가 한 편 개봉했었는데 무려 3시간 25분이 넘는 대하 시네마였어요. 보다가 토한 줄 알았어요. 부유한 인디언 여인의 운전기사인 백인 남자가 인종과 신분을 뛰어넘어 사랑에 빠져 결혼하는데 이후 그 남자의 처가 식구들이 계속해서 의문의 죽임을 당하게 되고 나중에는 남편마저 아내에게 약을 먹여 천천히 죽어가도록 만들다가 인디언들의 적극적인 탄원으로 미국 수사기관의 꼬리를 잡혀 사건의 전모가 밝혀진다는 스토리예요. 주범은 남자의 삼촌이었고 부유한 인디언 집안의 딸과 자기 조카를 결혼하게 한 뒤에 사돈네 식구들을 하나씩 죽이고 조카의 아내마저 제거한 뒤 그 집의 막대한 재산을 탈취하려는 사악한 음모였는데 1918년에서 1931년까지 진행된 이 사건은 실제 역사이고 단순히 한 개 집안의 재산 문제가 아니라 백인에 의한 조직적인 인디언 학살에 해당하는 엄청난 범죄였습니다. 사건을 각색한 영화 플라워 킬링 문이에요. 그리고 이 책에 이제 좀 자세하게 그때 전모가 나와 있습니다. 플라워 문, 거대한 부패와 비열한 폭력. 네. 그리고 또 보시면은 극 중에서 묘사된 백인 기사,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리고 인디언 상속녀의 결혼 장면인데 가운데 있는 노인이 겉으로는 인디언의 친구인 듯 신뢰를 받고 있지만 이 인간이 그 기사의 삼촌이고 사건의 주범입니다. 또 보세요. 실제 인물인 어리스트 버크하트, 몰리 버크하트 부부예요. 사건의 배경이 된 인디언 부족인 오세이지족은 미국 정부와의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인디언들이 이주당할 때 오클라호마로 이동했고 그곳 북동부 땅을 구입해서 정착을 했어요. 근데 1897년에 그곳에서 대규모 유전이 발견되면서 하루아침에 떼부자가 됐습니다. 인디언 보호구역들이 다들 농사도 잘 안 되는 불모지에다가 황무지였지만 이 오세이지족 땅은 석유 매장지라서 대박이었거든. 다들 떼돈을 벌어가지고 부유해진 와중에 특히나 직접적으로 석유가 매장된 지역, 이른바 순혈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부족민들은 석유 채굴권만으로도 대대손손 부를 누리고 살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유회사에다가 석유 채굴권을 이제 임대하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달달이 이제 배당금 받는 거죠. 이러니 그 지역은 상업과 산업이 쑥쑥 발달했고 노동력이 필요하게 돼가지고 이제 수많은 백인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몰려들었어요. 미국 전역에서 인디언들이 차별당하고 백인들에게 굽신거렸지만 이곳에서만큼은 인디언들이 백인들을 부려먹고 갑질했던 겁니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오세이지족에게는 검은 마수가 뻗쳐오고 있었으니 첫째는 그들이 인디언 전통의 식습관 대신 백인들의 식습관을 따라하면서 케이크나 초콜릿을 비롯해 각종 달달한 음식들, 또 고칼로리 음식, 또 독한 술을 먹으면서 몸이 버티지 못한 거예요. 췌장이 백인하고 달라요. 그게 이제 당뇨병과 고혈압 등으로 수명이 50세도 못 될 만큼 확 줄어버린 겁니다. 그런데도 인디언들에게는 백인 음식들이 너무 맛있고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끊지도 못해 계속 먹는 악순환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기껏 이제 유전으로 인해서 부를 축적했음에도 미국 정부가 정한 후견인법 때문에 자기 돈을 용돈 타듯이 타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대식 경제에 익숙하지 못한 인디언들이라 무분별하게 소비하고 탕진할 우려가 있다는 구실로 상당수의 부족민들이 백인 사업가나 유력자 등을 후견인으로 둬야 했어요. 자기 돈을 출금하는데도 허락을 받고 그들에게 상당한 수수료를 줘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멀쩡한 사람을 정신질환자로 몰아가지고 금치산자로 만들어서는 강제로 후견인을 지정해서 재산을 압류하다시피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오세이지족 남자들 상당수가 음주에 찌들어 있어가지고 알코올 중독으로만 몰아도 문제없이 금치산자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셋째는 오세이지족 구역으로 이주해온 백인 남자들이 신분 상승과 재산을 노리고 부족 여인들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결혼 후에 부인들에게 변이 생기면 고스란히 그 백인들이 재산을 상속해서 인마이 포켓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지. 1917년에 킹 헤일의 조카 어리스트 버크하트가 오세이지 부족민, 그것도 순혈 토지를 상속한 집안의 딸인 몰리와 결혼한 것도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킹 헤일은 오세이지족에게 많은 신뢰를 받던 백인 유지였는데 그의 조카가 몰리와 결혼한 후부터 줄초상이 시작됐어요. 이듬해인 1918년 몰리의 동생 미니가 독살된 걸 시작으로 1923년까지 몰리네 집안에서는 그 몰리의 자매 에나와 리타, 그리고 리타의 남편 빌, 몰리의 어머니인 리지,
사촌인 찰스 화이트혼과 헨리 로하인이 사망했고, 기타 부족민들 중에서는 윌리엄 스텝슨, 조 그레이호스, 에다 샌드포드, 조지 피카트 등 13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그 외에 오세이지족을 도와서 연방수사국에 제소하러 워싱턴 DC로 향하던 백인 사업가 바니 맥브라이드가 암살되고, 변호사인 윌리엄 폰도 실종된 후 시체로 발견되는 등 인디언들을 도우려던 백인들도 속속 살해됐거든요. 이 와중에 어니스트는 아내인 몰리에게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치료약이라 속여가지고 인슐린을 계속 주사하는 만행을 저질렀으나 다행히도 몰리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1925년에 이르면 오세이지족 60명 이상이 사망했어요. 그들의 석유 매장지 상속권이 그들의 후견인인 백인들에게도 넘어갔는데, 죽은 사람들의 사인은 의문사, 독살, 총살, 폭파 등으로 다양했고, 심지어 몰리의 자매 리타의 경우 집을 통째로 폭파시켜서 죽이기도 했어요. 수십 명이 학살당하듯이 죽어나가는데도 수사할 생각은 없고, 오세이지 부족민을 죽이는 것보다 지나가는 개를 팔로 걷어차는 게 처벌받을 확률이 더 높다는 자조적인 은어까지 나도는 지경에 이르자 오세이지족은 어마어마한 자금력을 동원해 로비를 했고, 마침내 1925년에 중앙수사기관인 BOI 법무부 수사국에서 수사관들을 오세이지족 보호구역으로 보내 대대적인 수사를 실시했습니다. 백인들의 방해도 불구하고 억울함을 풀려는 오세이지족은 수사관들을 적극 도와서 사건을 풀어나갔고, 마침내 킹 헤일과 어리스트를 비롯해 그동안 오세이지족의 보호자와 후견인으로 가장했던 악마들을 모조리 잡아들이는 데 성공했어요. 몰리는 병원으로 이송돼서 치료를 받았고, 어리스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몰리에게 이혼당했고, 미국 의회는 오세이지족이 아닌 사람이 석유 매장지를 상속받을 수 없도록 법을 제정했습니다. 보세요. 이게 그 오세이지족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 보도한 신문인데, 그 1929년자 신문이에요. 헤드라인에 적힌 석유의 저주라는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여담이지만 이 사건을 해결한 미 법무부 수사국 BOI는 10년 후에 명칭을 연방수사국으로 바꾸었으니 그 유명한 FBI입니다. 석유 매장지를 둘러싼 음모로 무고한 인디언 주민들이 확인된 인원만 60명이 넘게 참살당한 비극인데, 더 놀라운 거는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야 이런 사건이 있었는 줄 알았다는 반응이거든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게 묻혔던 거야. 다만 오늘 제목이 뉴월드 연습인 이유는 극 중에서 나온 흥미로운 장면 때문입니다. 보시면은 아내인 몰리를 사랑하던 어리스트가 자신의 음모에 동의하지 않자 킹 헤일이 조카를 난데없이 프리메이슨 랏지로 데려갑니다. 또 보세요. 체크무늬 바닥, 2개의 기둥, 성법경이 놓인 탁자까지 너무나 이상적인 프리메이슨 집회소의 전경 아니에요? 또 보시면은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어니스트는 여전히 나 못해 하고 뻗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킹 헤일은, 이게 자막이 뭐라 되냐면 나는 32등급 프리메이슨이야 라고 자막이 적혀있어요. 자신을 32등급 프리메이슨, 즉 프리메이슨 32도라고 소개하면서 어니스트에게 곤장을 칩니다. 통상 그랜드마스터라 불리는 최고 등급이 33도니까 이 양반이 엄청난 고위급이란 말이지. 또 보세요. 한바탕 줄받다 맞은 뒤에 어니스트는 뭐에 세뇌가 됐는지 사랑하는 아내와 처가 식구들을 몰살시키는 작업에 동참하게 됩니다. 사실 극중 내내 이 어니스트는 아내인 몰리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 아내를 아끼는 태도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또 작업은 작업대로 하는 이중성을 보이는데 말 그대로 혼이 신 것 같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인디언들의 상황과 세계정부 치하에서 벌어질 뉴월드의 상황을 보면 매우 유사한 모습이 보이는데, 첫째, 인디언 보호구역에 거주하며 외부로 이동할 수 없다는 15분 도시에 모여가지고 거주 이전이 제한된다는 것. 둘째, 술과 음식 등으로 인해 중독되고 신체적으로 피폐해진다는 것. 음식물에 세뇌약이 함유되고 마약 중독이 의무화된다는 것. 또 셋째, 석유 매장지의 소유권과 채굴권을 백인들에게 빼앗긴다는 것은 지구의 자원을 사용하는 권리를 엘리트들이 독점한다는 것, 즉 일루미나티들이 독점한다는 거예요. 넷째, 개인 재산이 후견인들에게 강제로 맡겨져 사실상 압류된다는 것. 모든 재산이 세계정부로 귀속되어 겨우 살 만큼만 배급된다.
이거는 구화폐의 소유를 금지당하고 기존의 이제 자산들을 전부 전자화폐로 전환시켜가지고 세계 정부에서 승인할 때만 조금씩 쓰게 해주는 그런 걸로 봐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번째, 표적이 되는 부족민들은 즉각적으로 제거된다는 거는 반체제 인물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처단된다는 거. 6째, 인디언 부족 여성과 백인 남성과의 결혼이 권장된다는 거. 혈통적 순수성을 잃고 정체성이 흐려진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개연성이 맞게 껴맞추기도 쉽지 않다, 그죠? 뉴월드의 플래너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세계 정부의 청사진을 그려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다시 들었습니다. 어쩌면 또 내가 만든 방송을 보고 이것들이 또 아이디어 얻는 거 아니야, 이거? 저렇게 하면 되겠네, 이러면서 말. 참으로 하늘 아래 새 것이 없으며 미래에 올 것들은 이미 지나간 역사 속에서 리허설이 다 됐다는 게 존나 불편하고 또 불변한 진리다, 그죠?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